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종교 비판이 주로 완전하며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비종교적 비판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각적 행복인 종교를 폐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요구이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우리가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칼 마르크스의 신앙의 여정, 사상의 여정을 동시에 고찰하면서 어떻게 칼 마르크스의 신앙이 변천을 맞았는지 또 그의 사상이 급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돌파구를 찾은 것은 저널이었습니다. 그는 1842년 퀼른으로 이주해서 당시 급진적인 신문인 라이니스 자이퉁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시각에 당대의 경제 문제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의 글 중에는 유럽의 우익 정부와 자유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의 인물에 대한 비판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프로이센 정부는 1843년 3월 이 신문을 강제 폐간을 시킨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843년에서 1845년 파리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새로 시작한 급진 좌파 파리 신문인 독일 프랑스 연대기의 공동 편집자로 활동합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다듬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그는 저널을 통해 집필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정의의 연맹과 연결된 신문에 기고하기 시작했고 그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헤겔과 포에르바흐의 영향을 받아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저널 독일 프랑스 연대기에 그는 두 편의 논문을 기고합니다. 헤겔의 법철학 비판에 대한 기고 서문과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를 기고하였고 이후 이 신문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자 마르크스는 유일하게 검열되지 않는 독일어 급진 좌파 신문인 보르바르츠의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이 신문은 노동자와 장인들로 구성된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비밀, 사회인 정의의 연맹과 연결된 신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여기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헤겔과 포에르바흐의 사상에 기초한 자신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1843년에 이르러 마르크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포에르바흐의 사상은 칼 마르크스의 종교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마르크스는 1843년 헤겔의 법철학 비판 이 논구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아주 강한 톤으로 종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종교 비판이 주로 완전하며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비종교적 비판의 기초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참으로 아직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거나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자의식이자 자존심이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인간의 세계 곧 국가이자 사회이다. 이 국가와 이 사회는 전도된 세계이기 때문에 전도된 세계의식인 종교를 갖는다. 종교는 이 세계의 일반 이론이요 이 세계의 백과사전적 개요이며 대중적인 형태의 논리학이며 영적인 명예의 포인트이며 열광이며 도덕적 제재이며 엄숙한 보완이며 위로와 정당화의 보편적인 기초이다. 인간의 본질은 어떠한 참된 실제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본질의 환상적인 실현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종교의 영적 향기를 지닌 세계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적 고통은 한편으로 현실적 고통의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 고통에 대한 저항이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정신 없는 상황의 정신이다. 이것은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각적 행복인 종교를 폐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요구이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환각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는 환각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포기하라는 요구이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종교를 후광으로 하는 눈물의 계곡에 대한 비판이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환멸을 느끼고 이성을 갖게 된 사람처럼 인간이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형성하게 함으로써 환멸을 느끼게 하여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하고 따라서 자신의 진정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한다.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주위를 돌지 않는 한 인간 주위를 돌고 있는 환상의 태양일 뿐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임무는 진리 너머의 세계가 사라지면 이 세계의 진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역사에 봉사하는 철학의 당면 임무는 일단 인간의 자기 소외의 신성한 형태가 벗겨지면 그 불경스러운 형태의 자기 소외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에 대한 비판은 땅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에 대한 비판은 법에 대한 비판으로, 신학에 대한 비판은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게 된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843년 접어들어서 마르크스는 무신론을 넘어서 종교를 아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아편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도 술, 담배는 물론 마약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종교는 마약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후작의 줄리엣 이야기 1797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백성에게 준 것은 아편입니다. 그것은 이 아편에 마비되어 당신이 찢는 상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정확히 아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내용이 노발리스의 1798년에 꽃가루에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른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편 노릇을 할 뿐이다. 매혹하고 마취시키고 나약함에서 오는 고통을 잠재우는 노릇 말이다. 1849년 8월 영국 런던에서 피난처를 찾기까지 마르크스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공산주의 운동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파리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연맹 집행본부를 도시로 이전하고 그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다른 독일 사회주의자들, 독일 노동자 클럽을 조직하고 독일 안에서도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1848년 퀼른에 가서 독일 공산당의 요구라고 하는 광고지 전단지를 발행합니다. 그해 6월 1일 마르크스는 퀼른에서 뉴 라인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자금을 충당해서 신문을 발행한 것입니다. 이 신문은 마르크스가 자기 중심으로 편집을 주도하면서 유럽의 뉴스를 마르크스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조로 한 신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르크스와 다른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마르크스도 검찰총장 모욕, 언론 경범죄, 세금 보이콧 통한 무장 반란 선동 등 다양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안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프리드리 빌헬름 4세가 새 내각을 출범시키고 반혁명적 조치를 내려서 좌파와 기타 혁명적인 세력을 국가에서 말소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뉴 라이니시
좌익 등도 탄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848년 5월 16일 마르크스는 독일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미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1849년 6월 가족들과 함께 런던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후 188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마르크스는 런던에 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1841년 칼 마르크스는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에피큐로스의 유물론에 천착한 후에 이후 포에르바흐의 영향 속에 더 급진적인 사회주의 유물론자로 바뀌어갔습니다. 1843년에 접어들어 칼 마르크스는 단순한 무신론자를 넘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1848년 5월 16일 독일에서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후에 1849년 6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평생 무국적자로 살다가 1883년 3월 1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